오늘 영상에서는 아마존의 브랜드 레지스트리 하는 방법, 가장 최신의 버전을 다룰 예정입니다. 현재 영상을 촬영하는 2024년 10월 달이죠. 가장 최신의 아마존에서 브랜드 레지스트리 하는 방법,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또 실수를 하면 안 되는지, 아마존에서는 특히 실수를 하게 되면 꼬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이번 연도에 혹은 내년에 신규 브랜드를 하나 런칭을 하실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셀러로서 브랜드 레지스트리 하실 분들은 영상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4년 지금 10월이죠. 브랜드 레지스트리, 아마존에서 가장 최신의 버전의 브랜드 레지스트리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브랜드 레지스트리 하실 분들, 최신 버전의 셋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실수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어제 새로운 브랜드를 레지스트리 한이라고 화면을 녹화했었는데요. 그거를 토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디에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브랜드 탭에 브랜드 레지스트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제품 리스팅을 먼저 하시고 나서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미국에 상표 출원하신 이후에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눌러주시고요. 자, 브랜드 레지스트리 누르게 되면은 페이지가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Register Your Brand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 보신 이 화면은 2024년 10월 버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Welcome to Brand Registry 되어 있으면은 Continue를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한국어로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가 편하신 분들은 한국어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친절하게 한국어로 나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눌러보시면은 이용 약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사용 약관이 있는데요. 동의 및 계속을 눌러주시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이 될 거고요. 자, 이 화면이 브랜드 레지스트리 대시보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신규 브랜드 등록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브랜드 레지스트리 관련해서 케이스를 열면 이곳에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브랜드 등록, 신규 브랜드 등록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눌러주시고요. 자, 브랜드 등록하기 화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브랜드 등록하기, 그리고 IP 악셀레이터 시작하기가 있는데요. 이미 미국에 상표 출원을 하신 이후에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에서는 브랜드 등록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미국에 혹시 상표 출원을 안 하셨다면 상표 출원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출원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시리얼 번호입니다.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상표 출원이 완전히 끝난 9개월에 받는 그 번호가 아니라 출원을 하면 받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브랜드 등록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랜드 등록하기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브랜드 정보 입력란이 있는데요. 이 브랜드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USPTO에 여러분들께서 상표 출원을 하시게 되면은 이 USPTO의 상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USPTO 먼저 화면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글에서 USPTO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미국에 상표 출원을 하셨다라면 이 USPTO에 검색이 돼야 됩니다. 가령 여기에서 트레이드 마크스에서 서치, Our Trademark Database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트레이드 마크 서치 시스템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검색을 하면은 이제 뭐 애플과 관련한 브랜드들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관련해서 비슷한 브랜드들이 정말 많죠. 자, 한 가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브랜드를 보시면요. 이 애플이라는 마크가 있죠. 그래서 브랜드 이름을 넣을 때 이걸 그대로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임의로 변경하시면 안 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USPTO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통해서 실제로 이 브랜드 이름을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자, 브랜드 이름을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와 연결된 상표청 선택은 미국의 경우에 미국 USPTO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 또는 일련 번호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시리얼 넘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리얼 넘버가 출원 번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출원 번호를 여기다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다른 번호가 있다라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registration number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없었고요. 여기에는 있죠. 자, 이 시리얼 넘버라는 게 출원을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출원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출원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출원 번호로 일단 아마존의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 번호 넣으시면 되고요. 이 registration number라는 거는 최종 상표가 완전히 등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9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데요. 해당 상표에 문제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등록 완료 registration number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상표 출원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브랜드 로고가 있으면 브랜드 로고도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데요. 브랜드 로고의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USPTO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가령 이 브랜드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에서 누르셔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그대로 넣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로고하고 브랜드 이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등록 또는 일련 번호, 시리얼 넘버나 레지스트레이션 넘버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상표 유형을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문자 상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디자인 상표로 출원하신 분들은 디자인 상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호의 범위가 광범위 하려면은 일단 문자 상표로 많이 출원을 하고요. 디자인 상표로도 같이 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문자 상표로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청을 제출하는 브랜드의 상표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예, 상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여러분들 브랜드를 상표를 만들었고 그다음 출원을 직접 하셨으면은 상표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상표를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브랜드를 대표하고 관리하는 상표 소유자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니요, 상표를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브랜드를 대표하고 관리한다는 상표 소유자와의 라이센스 약정 계약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는 이런 거겠죠. 내가 상표를 만들지도 않았지만 어떠한 브랜드사의 제품을 대신 판매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할 수 있겠고요. 저의 경우에는 제가 상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옵션, 예, 상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표 소유권 증빙자료 4분을 업로드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상표의 등록 인증서, 신고 접수증, 신고 통지서 이런 것들인데요. 만약에 미국의 USPTO에 상표 출원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약간 이런 형식의 접수증을 변호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변호사가 보내주지 않았다라면 요청을 해서 받으셔야 돼요. 상표를 대행해서 등록을 했고 등록이 제대로 됐다라는 인증서 같은 이 상표 출원 인증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접수증이죠. 이 접수증을 여기에다가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고요. PDF로 업로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요.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카테고리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카테고리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를 나타내는 아마존 에이슨, 예, 아신 넘버 하나에서 세 가지를 입력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리스팅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존에 브랜드 레지스트리 안 했지만 먼저 그 브랜드 이름으로 리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브랜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제품 사진을 제출하는 5665 인증이라는 걸 통해서 일단은 브랜드 레지스트리 하지 않았지만 리스팅 자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팅을 했다라면은 그 리스팅 에이슨 넘버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브랜드 레지스트리 하기 전에 이미 리스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리스팅에 에이슨 넘버를 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의 공식 웹사이트 URL을 입력하십시오.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지만 웹사이트가 있으시면 넣으면 유리합니다. 조금 더 컴퍼니 회사 같이 보이기 때문에 변수를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식 웹사이트를 만드신 게 있다라면 꼭 넣어주시고요.
만들지 않으셨다라면은 간단하게 만들고 넣어주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귀하의 브랜드가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경우 해당 웹사이트의 URL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령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가 된다라면은 그런 것들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 입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상품 이미지를 등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용되는 파일 형식, JPG, PNG, GIF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상품 이미지를 첨부할 때 되도록이면은 그 상품의 브랜드 상표 로고가 잘 보이도록 앞면, 뒷면, 옆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면을 가장 자연스러운 사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토샵에 모컵 사진이라고 해서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 사진, 3D 렌더링 사진 이런 걸 첨부하시면 안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 제품이 현 제품인지 실물 제품인지를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손에 들고 그냥 내추럴하게 핸드폰으로 찍으셔도 되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 제품이 실제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상표가 스티커 작업이 되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로 제품 패키지에 제품에 인쇄가 되어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떤 의도인지 여러분들 아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자, 브랜드 등록하기. 이제 첫 번째 브랜드 정보.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정보에서 브랜드 등록하기는 회사 정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판매 계정 정보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판매 계정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브랜드 계정이 나올 거고요. 이 계정이 맞으면 체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회사 정보란이 있는데요. 회사 정보에 이제 회사의 정보, 등록된 주소라든지 사업자 등록 정보도 이곳에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IN 넘버라든지 고용주 식별번호, 미국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EIN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인지 정보를 제대로 기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정보를 제대로 입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제조 및 유통 정보에 대한 입력을 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브랜드와 외부, 일단 첫 번째 브랜드의 현재 제조 설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 브랜드의 상품을 대부분 또는 모두 제조하는 내 소유의 제조 설비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제조사라면 첫 번째 옵션이 되겠습니다. 보통 제조사인 경우가 아니라 제조사에서 물건을 공급받아서 판매를 하시겠죠. 그렇다면 내 브랜드의 상품을 대부분 또는 모두 제조하는 외부 제조업체와의 약정 계약 또는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랜드와 외부 제조업체가 약정 증빙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LOA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해당 제조회사와의 어떤 라이센스 체결을 한다라든지 어떤 그러한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그냥 막 제출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양식이 있는데요. 그 아마존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제대로 기입이 되어 있는 양식이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러한 양식이 있죠. 이러한 양식이 만약에 다운로드 받고 싶으시다면은 저희 커뮤니티, 이 동영상 댓글란에 제가 커뮤니티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곳에 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이 제조사한테 전달해가지고 정보를 받으시고, 그다음 도장도 찍고, 그다음에 그거를 스캔해가지고 PDF 파일로 만든 다음에 이곳에 첨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역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실제 서류인가, 꿀면이 서류가 아니고 실제 서류인가 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6개월 동안 발행된 최근 소식. 자, 이제 여기에서 제조업체에 약정이 된 건 알겠는데 이 제조업체와의 거래를 했다라는 거, 이 제품을 내가 실제로 구매했다라는 어떤 커머셜 인보이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여기에서의 의도는 이 제품을 내가 실제로 공급받았느냐 이거입니다. 그래서 커머셜 인보이스를 이곳에 기입을 하면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업로드 하신 다음에 귀하의 브랜드에서는 유통업체에 판매합니까? 그래서 저희 브랜드에서 유통을 많이 시키냐, 다른 업체에 아니라면 아니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귀하 브랜드의 상품 어디로 유통됩니까? 미국이면 미국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귀하의 브랜드 상표 사용권을 귀하의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상품을 제조한 업체에게 제공합니까? 우리 상표 사용권을 우리 제품을 제조한 제조사와 그냥 공유를 하냐? 이건 아니라면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출 눌러주시면 다음 단계에서 완료 누르시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당 브랜드가 펜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등록을 할지 아니면 어떤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2024년 10월 가장 최신의 아마존의 브랜드 레지스트리 상표를 내가 미국에 출원하고 그 출원한 거에 대한 증거로 미국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동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댓글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들께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셀러킹덤에서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아마존 셀러분들은 여기에서 많은 교류를 통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도 아마존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으로 매출 극대화시키는 웨비나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웨비나도 참석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동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뉴스레터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존의 최신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 뉴스레터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